자, 출처는 24년 9월 갈게. 자, 뭐로부터냐면은 자, 동그라미 쳐봐. 조직의 관점으로부터 봤을 때 11강 1번이야. 원어브 뭐 중에 하나? 가장 흥미로운 사례들 중 하나는 어떤 사례냐면 길게 나와 있다 지금 어떻게 조직이 많은 다양한 종류의 문화를 포함하는지에 대한 가장 흥미로운 사실들 중에 하나는 is recognize 인식하는 거야. 뭘 인식하는 거냐면은 이다가 별표 치고 바로 이 기능적인 운영을 인식하는 거야. 서로 다른 부서에 그 부서에 맞는 기능적인 운영을 인식하는 거야. 어디 내에서? 그 회사 조직 내에서. 여기까지 됐나? 좋아. 자, 다양한 부서 그리고 그 분화되어 있는 과들 그 조직 내에서 되겠지? 뭐 인사과, 재무과 뭐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 그게 필연적으로 볼 거야. 어떤 주어진 상황을 볼 거래. 그럼 뭐로부터 당연히 볼 거냐면 동그라미. 그들 자신의 편향적이고 편파적인 관점으로부터 볼 거야. 되겠나? 자, 우리 학원도 부서, 과가 나뉘어질 수밖에 없지. 무슨 과가 있겠어? 나는 무슨 과야? 영어과야. 그래. 저 맞은편에 저 양반은 무슨 과야? 저 어떻게 하냐? 맞은편에 꽤 많은데. 수학과야? 그 옆에 과학과고, 맞지? 또 저기 3층에 누가 있어? 국어과가 있어. 그러니까 바라볼 때 당연히 자기 과목 그 시선으로 관점으로 볼 거라고 상황. 내 말 이해됐나? 됐지? 시험 기간에 영어과는 내가 말해. 너무 힘들다고. 이유가 뭔지 알아? 시간표를 바꿔야 돼. 이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거든. 애들이랑 시간 다 맞춰야 돼. 됐지? 근데 수학과는 시간표 바꿔 안 바꿔? 안 바꾸지. 누가 더 어렵겠냐? 말해봐. 말해봐 니네가. 영어과가 시험 대비 때 훨씬 어렵다. 이건 내 관점이야. 됐지? 수업 때 딱 말해. 이렇게 이렇다고. 그리고 부서와 그 부서 멤버들 있잖아. will acquire 얻을 거야. 자, 바로 뭘 얻을 거냐면은 이 터널 비전을 얻을 거야. 터널식. 터널 비전. 이 터널 비전이 뭐냐면 위치 설명 들어간다. disallow A to B. allow는 허용하다니까 허용하지 않는 시각이야. 허용 안 해. 그들 그 부서 멤버들 보도록 허용 안 해. 어떤 일들을 멋대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보는 대로 보게끔 허용을 안 하는 그러한 좀 꽉 막힌 터널 시야를 얻게 될 거라. 자, 터널 생각해봐. 터널은 시야가 확 트여 있니? 안 트여 있니? 안 트여 있지. 맞아? 그러니까 요게 시야가 당연히 넓은 게 아니라 거의 없다시피 한 거야. 되겠지? 그러니까 자기의 관점에만 꽉 막혀서 딴 쪽을 못 보는 그러니까 이런 걸 얻게 되는 거라고. 되겠지, 얘들아? 저 디스하려고 보면 알겠지만 이거 마이너스라고, 얘들아. 그러니까 당연히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지. 자기 과 입장에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뒤에 봐. 바로 그 구조가 조직에 뭘 만들어낼 수 있냐면은 자 이거는 형광펜 추가 빈칸도 조심. 뭘 만들어내? 갈등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앞에 근거를 해가지고 4번 문장 빈칸이나 어휘 근거 잡아내. 자 여기가 되겠지? 왜 이런 갈등이 생긴다고? 자기 과 입장 시각에서만 보니까 선택은 그 구조가 기계적인지 유기적인지에 대한 그 선택은 가질 수 있어. 뭘 가질 수 있냐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어. profound. 아주 심오하고 상당한 어디에 갈등 해결 관리. 자, 되겠지? 자, 봐봐. 조직이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운영 방식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동그라미 쳐봐. 기계적으로 운영할 거냐? 아니면 유기적으로 운영할 거냐? 되겠지, 얘들아?
자, 그럼 이게 둘의 가장 큰 차이가 뭐야? 유기적인을 보면 알겠지. 그러니까 좀 유연성이 기계적인은 좀 있는 편이 없는 편이야. 좀 없는 편에 가깝고 유기적인이라고 하는 것은 플렉서블 유연성이 좀 있는 편에 가까운 거야. 내 말 이해돼? 되겠지? 좀 너무 기계적으로 움직이면 당연히 이게 허용을 안 하겠지 많이. 그래서 이 기계적 구조는 가지는데 여기 나오네. 수직적인 위계 질서를 가져. 어디 내에서 많은 규칙, 그다음에 절차 알면 쓰지 마. 그리고 많은 수준의 관리. 자, 이게 어디에 포함된 거냐면은 의사결정에 포함된. 이게 바로 기계적인 구조다라는 거지. 자, 되겠나? 자, 그러니까 수직적인 위계이니까 이렇게 그릴 수 있겠지. 그러니까 보고 체계가 맨 말단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야. 되겠나? 아무래도 이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유연성 좀 떨어지는. 되겠지? 현대 회사에서는 좀 그렇게 막 쓰이지는 않는. 그 다음, 유기적 구조는 뭐냐면 더 반대로 수평적이겠지? 본래. 근데 거기서라고 하는 거는 유기적 구조에서 의사결정은 어떻게 돼? 단어 덜 중앙 집권적이야. 되겠지? 그러면 중앙 집권적이다라는 건 어디에 가까워? 수직적. 알겠지? 아까 기계적인에 가깝겠지? 되겠나? 그리고 확산 퍼지는데 그 조직 전반 전체로 퍼진다. 되겠나? 됐지? 좋아요. 자, 그래서 형광펜 쳐봐. 조직 내 다른 부서들의 기능적 운영을 인식하는 것. 조직은 자신만의 편향적이고 편파적인 관점에서 봐. 그러다 보면 터널 시야 현상을 갖게 된다고. 좋지 않은 현상이지. 자, 이때 그 구조가 기계적인지 또는 유기적인지에 대한 선택은 갈등 관리에 깊은 영향을 줄 수 있어. 회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냐. 되겠지? 그래서 그 기계적 구조에 대한 설명 특징 수직적 위계고 유기적 구조는 더 수평적이다. 그래서 회사가 수평적 구조를 취할지 수직적 구조를 취할지에 따라서 어떤 갈등의 어떤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 됐지? MVP 주제 어휘 빅한 순서 삽입 요약 기억하시고 좋습니다. 넘겨서 그 다음 11번 2번 가자. 자, 이투 가주어진 주어 어려울 거래 뭐가? overstate 과장하는 게. 자, 목적어가 하우절인데 내용상 중요 별표. 자, 뭐를 과장하는 게 어려울 거냐면 하우절의 주어가 meaningful work야. 의미 있는 일이 is 동사 얼마나 중요할지 누구에게? 인간들에게. 자, 되겠나? 이 일이 뭐냐면 제공하는 일인데 성취감도 제공하고 권한도 제공하는 그 일. 이 의미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할지를 과장하기가 힘들다라는 건 이거 봐봐. 과장도 마이너스지. 힘들다도 마이너스지. 이중부정이라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 뒤에 말을 충분히 말할 수 있다고. 강조점 이거야. 되겠나? 이 뒤에 의미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과장하기가 힘들다.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좋아. 의미 있는 일 하는 거. 그 다음, those who 어떤 사람들. 자,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한 적 있는 사람들. 자신의 커리어에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날들을 훨씬 더 좀 활기차고 만족스럽다라고 find, 생각을 하는 거야. 자, 이렇게 목적격 보호면 생각하다. 되겠지? 그리고 자 이게 카운트야. 어법 고쳐준 거. 그리고 이때 카운트는 세모해봐. 밑에 think of랑 regard랑 똑같아. 여기는 거지. 자신의 직업을 뭘로 여기냐면은 최고의 원천들 중에 하나로 여겨. 즐거움과 프라이드. 누구야 이 사람들? 자신의 일에서 의미 있음을 발견한 사람들이. 되겠지? 됐나?
자, 이 권위자는 교수님인데 바로치고 동사 has conducted. 수행을 했습니다. 수많은 이 직장 관련된 연구들을 수행했어. 이 연구들이 뭐 하는 거냐면은 대절 보여주는 연구 수행했대. 대절 내용 볼게. 자, 뭐 할 때냐면 사람들이 더 직업에 fulfilled 단어 별표. 성취감을 느낄 때. 그러니까 의미 있음을 느끼는 거지. 그때 사람들은 not only but also 뭐 할 뿐만 아니라 뭐도 하냐면은 더 높은 퀄리티 있는 일을 생산하고 더 커다란 결과물을 생산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일반적으로 수입도 더 많아. 되겠지? 돈도 더 많이 벌어. 자, 그 다음 또 사람들인데 이번에는 자 봐봐 이거 사람들 도우스가 사람들이니까 ED, ING 아니고 가장 만족해하는 사람들 자신의 일에 또한 어치몰 훨씬 더 뭐 할 가능성이 높으냐면 당연히 행복할 가능성이 높지. with 어디에 그들의 삶에 전반적으로. 자, 그래서 그녀의 책 여기서 끊고 연구자 이 사람은 수행을 했는데 3,000명 직원들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어. 79개 나라에서. 그리고 발견한 거지. 조사 보면 결과 대절 발견한 거야. 자, 뭘 발견했냐면은 those who 어떤 사람들? 더 커다란 만족감을 얻은 사람들. 자신의 일에서 의미를 찾고 만족감을 얻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보니까 150%더 뭐 할 가능성이 높아. 더 행복한 삶을 가질 가능성이 더 높다. 되겠나? 내용 뭐 똑같지?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일로 와봐. 맨 앞에 이거야.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 되겠지? 의미가 있는가? 자, 됐고요. MVP, 어휘 빈칸, 빈칸 별표, 어휘도 별표. 이거 되게 많다. 됐지? 넘겨. 쌤이 여기서 10년 넘게 일했거든? 의미가 없었다면 이렇게 못해. 이건 진짜야. 왜냐면 일이 너무 힘들어서. 스케줄 너무 빡빡하고. 의미가 언제 있냐?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뭐 알아서 잘하긴 해. 근데 와서 뭐 더 열심히 하기도 할 수 있고 유지하게 할 수도 있고. 근데 내가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건 어, 솔직히 공부 이런 거는 모르겠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르쳐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나중을 생각했을 때 더 중요한 건 그 진짜 자그마한 자세다. 여기 진짜 중요해. 내가 그때 뭐 요즘 최근에 들어온 강우라든지 뭐 다나라든지 뭐 예린이라든지 최근에 들어온 애들이랑 뭔가 기존에 있던 애들이랑 다를 수밖에 없어. 왜냐면 내가 처음부터 들어온 애들은 그걸 강조 또 강조하고 가니까 그러니까 알아서 이제 움직여지지. 근데 다른 환경에 있다가 최근에 들어온 애들은 그걸 몰라. 모르니까는 내 신기를 거스르는 행동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이해를 하는 게 모르다 보니까 그래. 근데 이제 너무 심하면 내가 뭐라 하지. 그러니까 내가 니네가 싫어서 뭐라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원해서 그런 거야. 이 내 교실에 왔으면 그 룰을 따라야 된다.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 자그마한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어떤 애들 공부 겁나 잘하는데 자세가 그냥 엉덩이가 그냥 의자도 필요 없을 정도예요. 누워서 하면 돼 그냥.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그럼 내가 순간적으로 뭐 던질 거나 찾는다. 우산이 있네? 막 던져버릴까? 그러니까 그게 진짜 꼴보기가 싫어. 왜냐면 그게 누군가 어른 한 명이 그걸 제지 안 하면 나중에 가서 똑같은 짓거리를 해. 그럼 진짜 중요할 때 결정적 한 방을 먹게 된다. 지금은 별로 중요하진 않을 수 있지. 지금은. 근데 그게 사람 몸이 나이가 더 들수록 바꾸기가 힘들어. 이건 진짜야.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은 제지를 해줘야 돼. 이게 쉽지는 않거든. 왜냐면 서로 그 얼굴 붉히는 말이거든. 진짜 감정적 소모가 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다. 이게 내 교실의 룰이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이해를 해달라. 어. 되겠지? 가끔 뭐라 할 수 있어, 내가. 같이
가자. 그다음. 자, 요거 뇌사 판정 관련해가지고 갑시다. 몇몇 국가들이 제안을 했어. 더 엄격한 가이드라인들을. 뭘 위한 가이드라인이냐면은 뇌사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엄격한 가이드라인. 뭐 할 때? 장기 이식. 짝대기 바로. 이 장기 이식이 is under consideration. 고려 중일 때. 자, 장기 이식이 고려 중이야. 그럴 때 뇌사 판정에 대해서 더 엄격한 결정을 제시한다고. 되겠지, 얘들아? 자, 장기 이식은 뇌사 판정이 났을 때 보통 하거든. 근데 이러니까 자, 장기 이식은 누가 받으려고 하는 거야? 진짜 미친 듯이 절실한 사람이 받으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실제 이 뇌사가 아닌 사람을 뇌사 판정을 시켜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사람 너무 억울하잖아. 완전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엄격하게 판정을 해라. 라고 하는 거야. 몇몇 유럽 국가들에서 뭐가 있냐면은 법적인 요구사항들이 있어. 위치. 어떤 요구사항이냐면은 대절 명시할. 자, 의사들 뭐라? 전체 팀이야. 전체 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수의 의사들이 반드시 동의해야 됨을 명시하는 필요 조건이 있어. 자, 뭐에 대해 동의하냐면은 사망 진단에 대해. 언제? 잠재적인 기부자의 경우에. 되겠지? 자, 기부자라고 하는 건 누구야? 뇌사 판정받은 사람이겠지. 그 사람 기부자의 경우에 사망 진단에 대해서 단체로 다 동의해야 돼. 전원 동의. 되겠지? 자, 그 이유를 보니까 뭐에 대한 이유야? 이 엄격한 규정에 대한 이유는 뇌사 판정에 대해서 잠재적 장기 기증자들에게 이렇게 엄격하게 하는 이유는 의심의 여지 없이 투부정사 보어 바로 대중의 두려움을 단어 기억 완화시키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무서워하는 걸 완화시키고자 함이라. 어떤 두려움이냐면은 이거지 이거. 실제로 뇌사도 아닌데 너무 빠른 진단, 뇌사에 대한 진단에 대한 두려움. 그 목적이 뭘 위해서야? 바로 장기 확보를 위해서. 너무 빨리 뇌사 판정 내리는 거지. 이럴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안 제시한 거야. 되겠나? 자, 뻔하지만 it weather 가주어 진주어. 자, weather. 자, 이 weather절인지 아닌지는 퀘스천으로 하다. 좀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러한 필요 조건들이 대중의 그러한 의심을 줄일까? 요거는 좀 의심을 좀 살만하다고. 얼만큼만이? 그 필요 조건이 그 의심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많이. 다시. 자, 지금 약간 엄격한 필요 조건을 형성했지. 뇌사를 막기 위한. 자, 이게 과연 대중의 두려움을 낮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자, 엄격한 필요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맞지? 대중의 두려움이 과연 낮아질까? 의문이 드는 거야. 이것만으로 괜찮을까? 되겠지? 내가 예를 들어 뭐 교통사고 좀 크게 당했어. 됐지? 근데 이게 애매하다고. 근데 나는 좀 치료 빡세게 받으면 살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나를 뇌사 판정은 나는 꼼짝없이 자기 다 꺼내줘야 돼. 이해돼? 그냥 죽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을 과연 불식시킬 것인가? 그래서 이 필요 조건들이 확실히 유지한단 말이지. 잘못된 믿음들. 어떤 믿음이냐면은 뇌사를 진단하는 것이 신뢰할 수 없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 이게 어떤 과정이냐면은 좀 부족한 과정인 거야. 정확성이 부족한. 아무래도 기계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의논해가지고 판단하는 거니까 진짜 100이면 100 중에 다 맞는 게 아니라 한 명이라도 오류가 나면 이건 큰일 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좀 두려움이 생기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as a matter of consistency 끊고 최소한 일관성의 문제로서 자, 이 기준들 장기 기증자의 사망을 선고하는 기준들이 정확히 뭐 되어줘야 될 거다. 똑같아야 될 거다.
뭐와 those for whom 어떤 사람들과 즉각적인 매장이나 화장이 예정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과 완전히 똑같아야 될 거다. 라는 거지. 되겠나? 자, 뒤에 봐봐. 이 매장이나 화장이 예정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굉장히 확실한 사망인 거지. 그거와 똑같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장기 기증을 하는 뇌사 판정을 받은 사람들도 뭐 해야 된다고? 확실한 사망이 되어야 이제 좀 안심이 될 거다라는 거지. 되겠나? 그만큼 확실해야 돼, 확실.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뇌사를 말하겠지. 되겠나? 매장을 해? 화장을 해? 이 사람들 누가 보더라도 뭐 한 거야? 사망한 거 맞지? 맞지? 그것만큼이나 똑같이 뭐 해야 된다? 뇌사 판정을 이렇게 확실하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필자의 슈드 주장이다. 되겠지? 좋았어. 마지막 빈칸 조심하시고 MVP. 머리 순서 무관 빈칸도 꼭 체크. 좋아요. 넘어가서 11강 4번 가자. 자, 이거는 이제 남학생들 보통 이제 좀 공감을 충분히 할 만한 내용인데, 우리 여학생 중에 야구 좋아하는 사람 있나? 그러면 좀 공감할 만해. 가자. 하나가 어제 또 이겼나? 졌나? 이겼어? 그래? 하나가 꼴등이 아니라던데? 7등? 그래, 그래. 뭐, 내가 건드렸나? 미안하다. 이유가 있어. 와이 생략. 지금 초록색 한번 보이지? 요거 함축음이 충분히 낼 수 있으니까 잘 봐. 자, 특히 요일을 잘 봐. 월요일이라고 했어. 월요일 아침에 쿼터백 이게 존재한대. 자, 월요일 아침에 쿼터백이래. 쿼터백은 참고로 미식 축구에서 그 제일 최전방 공격이랑 하프백 그 사이 중간에 있는 선수 포지션을 말해. 근데 월요일 아침에 상징하는 게 뭔지 알아? 야구는 좀 다르고 또 특히 일반적인 스포츠는 땀을 흘리는 스포츠야. 일반적인 스포츠. 야구처럼 땀을 안 흘리는 스포츠 말고. 내가 긁었나? 미안하다. 다시. 일반적으로 빡세게 체력을 요하는 스포츠는 일주일에 몇 번 해? 보통 한 번이 정석이야. 되겠지? 그것도 언제 하니 주로? 주말에 하겠지. 주말에 다 해. 그리고 나서 뭐 언제가 돼? 월요일이 된다고. 되겠나? 그럼 이제 월요일 아침에 가면 사람들, 스포츠를 본 사람들이 다 뭔 얘기하니? 회사나 학교에서 뭔 얘기하니? 그 어제 경기 얘기한다. 누가 잘했니? 누가 못했니? 누굴 잘라야 되느니? 막 감동 납셨어, 그냥. 이해돼? 저기서 저기 뭐야 노시환이가 저 왜 저렇게 했는가 뭐 이런 것들 이해돼? 월요일 아침에 막 엄청나게 얘기를 해. 이게 존재한다고. 월요일 아침에 쿼터백이 진짜 선수 쿼터백이 아니면은 누구야? 그 간섭하는 팬들을 가리킨다고. 함축의미. 내 말 이해돼? 그래서 한번 읽어봐봐. 코멘트 뭐 댓글 같은 거 읽어봐봐. 소셜 미디어에 팬으로부터의 댓글 한번 읽어봐. 어떤 팬들이냐면은 빨리 따라와. 주말 동안의 게임에 대해서 토론하는 팬들. 이 남긴 댓글 한번 봐보라. 그럼 너는 빠르게 알게 될 거야. 무엇을? 하우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절 믿고 있는지. 그 많은 사람들이 플레이할 수 있고, 코치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지. 많은 게임들, 아니 스포츠 게임들. 성공적으로. 누구보다. 현장에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겠지? 되겠나? 그럼 여기 봐봐. Many people은 그냥 일반 팬들이지. 여기 도우즈는 선수, 뭐야, 다시. 이쪽의 사람들은 선수 및 관계자들이겠지. 팬들이 막 댓글로 싸우는 거 보면 진짜 난리도 아니야. 제가 지금 당장 자기들이 뛰어도 그냥 막 야구로 치면 3할 넘게 치는 거야. 이해돼? 댓글만 보면 그래. 이게 go for 뭐도 마찬가지냐면은 이사회 실 또한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사회 실이라고 약간 보드진 있지.
막 이제 선수를 사고 팔고 이런 권한 있는 사람들. 되겠지? 그러니까 저 왜 안 사냐? 뭐 돈을 왜 저따구로 쓰냐? 자기는 야, 그 선수할 때 몇 억이 드는데 자기 몇 억도 없으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됐지? 거기 나도 포함이야, 사실. 학생들과 교수님인데. 자, 뭘 가진 교수님이냐면은 years of 수년간의 훈련과 전문 학위를 가진 학생과 교수님이야. 스포츠 사업 분야에서. 이 사람들도 또한 자기 스스로를 발견하는데, 아니, 뭐 하고 있음을 발견하냐면은 비인기구냐, 조심. 뭘 받아? 진짜 이거 완전 전문가들조차도 뭘 받고 있어, 지금. 조언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받고 있음을 알게 된다. 뭐에 대해? 자신들의 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누구로부터 받아? 친구들, 가족, 그리고 완전히 낯선 사람. 뭐도 없는 낯선 사람들이야. expertise, 전문 지식도 없는 낯선 사람들. 이해돼?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 비전문가야, 비전문가. 얘들아, 상식적으로 조언은 누가 누구한테 해줘야 되니? 전문가가 비전문가한테 해줘야 맞잖아. 근데 거꾸로 돼가고 있다고, 지금. 스포츠 분야에서는 특히. 되겠지? 됐지? 자, 임원들, 고위 간부진들, 스포츠 매니지먼트에서 이 사람들이 decades, 수십 년간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수십 년간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 그들의 respective, 각각의 분야에서. 또 뭐야, 이 사람들도. 완전 전문가거든. 근데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 역시나, 앞에 나온 사람들 역시나 face, 뭐에 직면하니? 비난에 직면한다고. 누구로부터? 당연히 누구로부터겠니? 그래, 비전문가, 팬들, 커뮤니티 멤버들로부터. 근데 이 사람들이 뭘 말하는 사람이냐면은 그들에게 바로 그들의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말해주는 그런 비전문가의 팬과 커뮤니티 멤버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되겠지, 얘들아? 됐지? 자, 요게 이제 원래 정답으로 나온 단어인데 우리는 이거를 지칭춘으로 대비하면 좋을 것 같아. 잘 봐. 이때 댐이 가리키는 게 얘들아 잘 들어. 댐이 가리키는 게 앞에 있는 비전문가야 아니면 저기 앞에 있는 전문가야? 이거는 전문가다 얘들아. 지금 말하는 주체가 누구지? 바로 앞에 비전문가지. 비전문가가 전문가한테 말하는 형태라고. 만약에 여기 themselves를 썼으면은 비전문가가 비전문가한테 말하니까 내용도 안 맞고 어법도 안 맞는 거야, 이거. 내 말 때 이해했어? 이미 어법 문제 냈으니까 우리는 뭘 대비해? 지칭 추론 대비하자. 되겠지? 됐나? 좋아. 매우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자신들의 그렇지 이거 공감될 거야. 의사한테. 의사도 어떤 사람이야? 완전 전문가 아니겠나? 근데 이거 의사 쪽 전문가 이쪽 분야의 전문가한테는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뭐 한다고? 수술 진행하는 방법. 응? 이걸 말해주고 또 자신들의 회계사한테 역시 이것도 전문가겠지. 어떻게 세금 준비하는지를 알려주는 사람은 극소수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뭐를 제공해? 피드백을 제공하는데, 그러니까 조언을 제공한다고. 뭐에 대해서? 스포츠 조직이 어떻게 관리되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간섭을 되게 많이 한다. 되겠나? 생각해보면 그렇잖아. 이게 스포츠도 전문 분야인데, 팬들이 커뮤니티 카페든 댓글이든 엄청나게 말을 많이 해. 근데 의사가 진료하고 수술하는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조언하는 게 있나? 야, 수술은 저 매스로 하면 안 되지. 어? 조금 한 15cm 더 긴 걸로 해서 이렇게 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맞잖아. 됐나? 좋아. MVP, 주제 올림픽한 300기업. 5번 가자. 자, 이거는 칭찬 내용입니다. 칭찬. 칭찬 좋아요. 칭찬 플러스예요. 뭐 이런 내용이야. 가자.
비록 칭찬이 뭐 중에 하나이지만 가장 강력한 도구들 중에 하나이지만 어디 이용 가능하냐면은 어린아이들 행동 향상에 이용 가능한 되게 좋은 도구이긴 하지만 이 칭찬은 똑같이 강조 표현이에요. 되게 이제 똑같이 강력해 어디에도 아이들의 자존감 향상에도 똑같이 뭐하다? 강력하다. 되겠나? 자, 이건 핵심이니까 별표 쳐놔. 하고 싶은 말 칭찬 내용 하고 싶어. 화제가 칭찬인데 어디에 좋더라? 자존감 향상에 너무 좋아. 되겠지? 나 포함해 다 공감할 거야. 칭찬받고 솔직히 기분 나쁜 사람이 어디 있겠냐? 진심 어린 칭찬. 자존감이 높아진다. 그 다음 특히 미취학 아동들 리더 완자를 자신들의 부모님이 잘 봐. 동사 말해주는 거. 간접 목적어만 있어. 직접 목적어 없고. 그들에게 말해주는 거를 믿어. 어떻게 말해주냐면은 매우 뜻깊은 방식. 심오하고 뜻깊은 방식으로. 좀 진심. 이걸 다 믿는다. 내 말 이해됐나? 됐지? 그 애기들은 아직 안 가지고 있지. 인지적 정교함을 가지고 있진 않아. 어떤 정교함이냐면은 분석적으로 추론하고 거짓 정보는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정교함은 아직 없다. 되겠지? 그러니까 5살 때 니네한테 아유 너는 커서 진짜 분명히 대통령이 될 거야.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했을 때 그때는 애들이 믿는다고. 근데 지금 니네한테 말해볼까? 대통령이 될 거야. 이랬을 때 이제는 뭐가 있어? 니네가 정교함이 있잖아. 아이고 저 또 거짓말하고 이렇게 해서 안 믿는다고. 내 말 이해돼? 오케이. 만약 미취학 남자아이가 계속적으로 들어. 계속 들어. 어머니한테 목적어 대절을 계속 듣는다. 야, 너 똑똑하다. 훌륭한 조력자야라는 말 계속 들어. 되겠지? 그러니까 이 두 개 다 뭐니? 칭찬 아니겠니? 듣는 대상이 엄청 어린 애기고. 그러면 그 애기는 뭐 할 가능성이 높으냐면 그 정보를 통합시킬 가능성이 높아. 인투 어디로? 자신의 그렇지 자아상. 되겠나? 그 정보가 뭐였지? 앞에 스마트 앤 굿 헬퍼. 이걸 자기의 모습 안에 넣어버린다. 내 말 이해됐나? 됐지? 자, 그래서 띵킹이 주어다. 자기 자신을 뭐로 여겨? 후이한 남자로 여기는 거. 어떤 남자이냐면은 똑똑한 남자이고 그리고 이 일들 하는 방법을 아는 그런 남자애로 여기는 거. 되겠지? 이거는 뭐 할 가능성이 높으냐면은 만들 가능성이 높아. 그를 지속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아. 더 오래. 어디에서? 문제 해결 노력에서. 더 오래 지속할 수 있게. 되겠지? 왜냐면 자기의 자아상이 이 정도의 해결을 할 수 있는 애로 지금 만든 거야, 스스로. 그리고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지. 자신의 자신감을 인하인지 뭐함에 있어서. 새롭고 어려운 일을 시도하고 노력함에 있어서. 자신감을 증가시키고. 다 플러스야, 지금. 다 플러스라고, 지금. 얘들, 지금 이 애가 어떤 애야? 칭찬을 많이 먹은 애야. 마찬가지로 뭐라 여기는 것도 자기 자신을 뭐라 여겨? 어떤 남자의 종류라고 여기는 거야. 어떤 남자의 종류냐면은 좋은 조력자는 되겠지. 착한 아이. 남을 잘 돕는 아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만들 거라고. 그 아이를 뭐 likely to 뭐 할 가능성이 높게? 더 자발적으로 도울 가능성 높게 만들 거라고. 뭘 도와? 일을. 어디서? 집과 미취학이라고 하는 여기 이쪽에 유치원 가도 되겠지? 요런 데서. 자, 됐나? 좋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뭐다? 칭찬? 너무 좋아. 특히 자존감 향상이 너무 좋더라. 자, MVP. 어휘 빈칸 순서 요약.
무관한 문장도 체크해. 자, 됐나? 좋았어. 넘겨. 6번. 자, 이제 거의 다 왔다. 정신 차려. 갑시다. 가장 눈에 띄는 인간의 특징은 동물에게 투영된 그런 특징은 비슷했죠. 동물이 얘기할 수 있다라는 인간 언어를. 다시. 동물에게 투영이 된 동물에게서 보여지는 인간적 특징이 동물이 말할 수 있다라는 만화 보면. 그렇지 않아? 라이온킹 봤어? 안 봤나, 라이온킹을? 거기 사자가 뭐하니? 말해. 사자가 말할 수 있어? 없잖아. 아,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T처럼 생각해봐. 말할 수 없지. 근데 말을 해. 이게 우리 인간이 동물에게 투영시키면 되겠나? 물리적으로 동물 만화 캐릭터, 장난감들, 동물을 본떠서 만들어진 그런 장난감들. 또한 가장 자주 변형이 돼. 서치 ASB. B와 같은 A 이름. 인간과 닮은 방식으로 변형돼. 되겠지? 뭐 두 발로 서서 간다든지.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이게 달성되어지는데, 자, 바이 아인즈다. 보여줌으로써 달성되어져. 누구에게 무엇을? 동물에게 인간과 같은 얼굴적 특징. 그리고 변형된 앞다리. 이런 걸 보여줌으로써. 뭐하도록? 인간의 손과 닮을 수 있다. 되겠지? 됐나? 그러니까 동물은 보통 사족 보행이잖아. 네 발로. 근데 약간 인간처럼 이렇게 만든다고. 얼굴 표정도 특히 그래. 더 최근에 애니메이션 영화에서 그 트렌드가 뭐였냐면 끊어. 그 트렌드가 이꼴 뭐였냐면은 동물들 보여주는 거야. 어떻게? 더 자연스러운 방식. 그러니까 옛날에는 진짜 이게 동물 같지 않아. 그러니까 사자로 하면은 그냥 그 알지? 사자의 특징 갈퀴 이런 것만 좀 하고 완전 그냥 사람처럼 그려놨어. 그럼 조금 자연스러운 방식이라는 게 조금 동물스럽게라는 거야. 그래도 더 동물스럽게 하긴 했어. 그나마 최근 추세는 그래. 하지만 이것도 하지만이야. 그 동물들 여전히 자신의 앞다리를 인간의 손처럼 사용한다. 돼? 자, 걸어가는 건 뭐 사자가 작은 물체를 주워서 들어 올리는 거 앞발로. 그러니까 이게 손처럼 쓴다는 거지. 여전히 사람처럼 표현했다 이거야. 그리고 이 동물들은 여전히 톡 얘기하는데 적당한 얼굴 표정으로 얘기를 해. 여전히 인간의 모습이 많이 비춰지고 투영이 됐다는 거지. 되겠나? 일반적 전략에 된 어떤 전략이냐면 만들기 위해 사용되어질 수 있는 동물 캐릭터를 더 감정적으로 매력적으로 누구누구에게 아이들 어른들 둘 다에게 여기까지 싹 다 주어를 꾸민다. 다시 동물 캐릭터 더 감정적으로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일반적 전략은 바로 그 동물들에게 확대되고 변형된 아이 같은 특징을 주는 거다. 이러면 더더더 사람들이 귀여워한다. 되겠나? 됐지? 좋아. 자, 됐죠? 고. 5번 문장 바로 위에 요 무빗의 밑줄 쳐봐. 안타깝게 다른 대명사 없긴 한데 지금 너네가 봤던 데이댐 얼핏 봐봐. 데이댐이 다 누구 가리켜? 애니멀 가리키지 그래. 동물 가리키지. 전부 다 동물이야. 내가 지금
뭐 예를 들어 object도 뭐 가리킬 여기 밑줄 쳐서 낼 수 있고. 그러니까 내 말은 지금 대명사들은 다 동물 가리켜 지금. 맞지? 근데 얘들 그 와중에 object라든지 movies라든지 밑줄 쳐서 뭐 문제? 지칭 주어 문제 낼 수 있어. 다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하나. 자, 지칭도 체크하고 나머지 체크하세요. 처음부터 그 내용이었습니다. 동물인데 만화 영화에서 동물을 인간과 같은 특징으로 묘사하다. 됐지? 좋았어. 가자, 7번. 자, 이것도 뭐 너무 많이 나오는 소재, 인공지능 내용이다. 가자. 당신의 과거 추측, 과거 시제의 추측이 이 헤드라인을 봤었을 수도 있다. 뉴스에서. 뭐에 대한? 몇몇 것들에 대한. 아, 묵자. 어떤 것들이냐면, 잘 봐. 다 대생략이야. 그러니까 문장이 나오지? 기계가 괄호를 묶어. 밑줄. 인공지능에 의해 구동되는, 뭐 작동되는 기계가 can do. 할 수 있는 몇몇 것들에 대한 그런 뉴스 헤드라인을 본 적이 있을 거라. 되겠지? 주인공 누구? 인공지능. 가자. 하지만 만약에 네가 그 모든 인물들을 다 고려를 해보면 어떤 인물들이냐면은 AI에 의해 구동되어지는 기계, 얘가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인물들을 다 한번 고려해보면 그건 매우 꽤나 마인드 블로잉, 놀라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AI에 의해 작동되는 기계가 실제로 하는 일들 생각해보잖아? 진짜 놀랄 거다. 그럼 AI가 하는 일이 많다는 거야? 좀 적다는 거야? 되게 많다는 거죠. 생각보다 엄청 많다는 거예요. 3번 문장 별표 치고 원어블 뭐 중에 하나? 핵심 특징들 중에 하나는 인공지능이. 이건 대절인데. 자, 이 인공지능이 가능하게 한다는 거지. 기계가 배울 수 있게끔 가능하게 한다는 거야. 새로운 것들을. rather than 뭐가 아니라 프로그래밍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프로그래밍이냐면 새로운 임무에 특정한 프로그래밍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자 정리해. 프로그래밍을 요구한다지. 그럼 이거 누가 해줘야 되는 거야? 인간이 해줘야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수동적인 거야. AI 입장에서 수동적인 거라고. 근데 진짜 놀라운 사실은 이 수동적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하나 코드 입력하고 시킨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인공지능이 지금 사람이 안 거쳤어. 인공지능이 기계한테 야, 너 이거 새로운 거 배워. 라고 하는 게 가능하다고. 그럼 이건 뭘 가리키냐? 바로 기계 자체가 그렇지. 능동적으로 기계가 기계끼리 하는 거야, 지금. 되겠나? 그러니까 이게 뭐다? 스스로 학습이라고, 지금. 인간의 개입이 없이. 이게 엄청나다라는 거지, 지금. 그리고 사실 인간이 무서워해야 되는 거야. 되겠어? 아니, 인간이 다 알려줘. 좀 느릴 수 있지만, 이거 인간 입장에 아니, 뭐야. 마음이 편하긴 하지. 왜냐면 얘는 내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어. 내 통제하에 있다고. 하지 말면 안 해야 돼.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좀 얘기가 달라지지. 그러므로 핵심 차이는 뭐 사이? 미래 컴퓨터와 과거 컴퓨터 사이 핵심 차이는 이 대절인데. 잘 봐, 이제. 미래 컴퓨터가 뭐 할 수 있다는 이거야, 이거. 아까 내가 말했던. 배우고 스스로 개선할 수 있다는 게 완전 옛날과 차이나. 되겠지? 이게 언제 컴퓨터가 할 수 있다는 거야? 지금 컴퓨터가 할 수 있다는 거야, AI가. 가까운 미래에 스마트 가상 비서들을 너 알게 될 거라. 더 많은 걸 너에 대해서. 너의 가까운 친구, 가족 멤버들이 아는 것보다.
네 스마트 비서가 더 잘할 거라. 마지막에 두가 가리키는 게 뭐지? 앞에 있는 일반 동사 노우를 대신 받는 대동사였지. 되겠나? 됐지? 그 다음. 너 상상할 수 있니? 어떻게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 이런 종류의 변화들은 정확히 여기 적어라. The reason 생략. 자, 이러한 종류의 변화가 정확히 뭐래? 왜 이 to 가주어질 왜 그렇게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유야. 뭐가? 영향을 인식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야, 무슨 영향? 새로운 기술이 가지게 돼. 어디에? 세상. 새로운 기술이 구체적으로 뭐야? AI겠지. 얘가 우리 세상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반드시 잘 알고 인식해야 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한 이유야. 되겠나? 됐지? 왜냐면 스스로 학습해가지고 어떤 인간의 영역을 침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지. 자, MVP, 어휘, 빈칸, 순서, 삽입, 연결사, 기억. 됐나? 됐지? 뭐. 그다음에 사실 요즘에 그 올리브유를 내가 직접 만들잖아. 근데 어법 문제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 그래서 챗 GPT한테 도움을 요청해봤어. 내가 교육을 좀 시켰거든. 근데 출제를 하는데 굉장히 실망스럽게 되더라. 문제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 내가 그런 거야. 올리브유에 거의 안 낼걸? 주어 동사가 붙어 있어. 근데 이 동사에 수을 치고 이제 절대 안 내. 이걸 누가 못 맞추냐 이거. 그냥 종이 낭비야 그거. 근데 AI 그 GPT가 계속 이걸 만들어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내가 이렇게도 말 명령 주어랑 동사가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너무 쉽지 않냐. 떨어져 있는 거에 수일치를 내야 돼 말을 안 들어. 내가 잘못한 거니 지금. 내가 작동을 못 시키는 거고. 그래서 포기. 아직 GPT는 나한테 안 된다. 혼자서 막 이렇게. 물론 GPT가 엄청 뛰어난데 그렇게 했더니 뭔가 내 그 가치관이 안 맞아 그게. 올리브영 내가 만드는 게 맞다. 자, 갑시다. 이제 마지막이죠? 11강 마지막 맞습니까? 하고 시간이 남을 것 같아. 3강 바로 하자. 갈게. 인간의 뇌는 줄어들었어. 부피에서 좀 줄어들었지. 10%쯤 줄어들었어. 그래서 언제 이후로? 막 사이즈가 15,000년에서 3만 년 전에 최정점에 도달했던 이후로 점점 진화를 거듭하면서 부피가 줄어들어. 되겠지, 얘들아? 이따 인생 뇌겠죠. 자, 뇌 부피가 줄어들었다. 한 가지 가능한 이유는 이 스탠절이야. 엄청 옛날에 인간들이 살았다라는 거. 바로 위험한 포식자 세상 속에.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인간들이 그들의 어떤 기지를 발휘해야만 하는. At all times, 항상. 되겠지? 뭐 하기 위해서냐면 잡아먹히는 거, 죽임 당하는 거 피하기 위해서. 자, 되겠나? 자, 그럼 여기 앞에 대인의 인간을 가리키고 저기 뒤에 about 다음에 되면 포식자를 가리키겠지. 되겠나? 그러니까 그게 야생이야, 야생. 그치? 온통 하루 종일 뭔 생각 곤두서야 돼. 주변에 그래 포식자가 있나 없나, 대응을 할 수 있나 없나, 여기 막 잠자면서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뇌 용량이 엄청나게 크게 필요하다는 거야. 신경 쓸 게 많으니까 그때. 오늘날에 근데 효과적으로 뭐 된 거야? domesticated. 사육을 잘한 거지, 우리 스스로를. 그리고 만에 어떤 생존의 임무 이걸 잘 교육을 시킨 거야. 정착화 시켰다. 자,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위탁이 된 건데 아웃소스가 된 거야. 어디로? 더 넓은 사회. 옛날에는 그냥 개인이 혼자 살아남았어야 돼.
되겠지? 근데 지금 봐봐. 니네 밤에 다닌다? 근데 솔직히 이거 누구 믿고 다니는 게 좀 있어. 경찰 믿고 다니는 것도 있다고. 우리나라 사회를 믿고 다니는 것도 있다고. 내 말 이해됐나? 아니, 이 차량 막, 뭐야, 학원차 타고 다니는데 사고 날까 안 날까 전전긍긍은 다니지도 않는다고. 왜냐면 이것도 역시 우리나라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 내 말 이해돼? 그 모든 걸 포함해서 아웃소스 됐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우리는 더 작지. 우리 조상들보다. 특히 뇌가 더 작을 거야. 그리고 이 백 가주어진 주어. 이게 가축들의 특징인 거야. domestic animals. 가축들의 특징이라고. 뭐 하는 게? 이 조상들이 일반적으로 더 작다는 거. 그 야생의 사촌보다 더 작다는 것도 바로 가축의 특징이라고. 자, 되겠지? 자, 뭔 소리냐면, 자, 가축도 당연히 뇌가 있겠지. 소, 돼지, 강아지 다 가축이잖아. 뇌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야생의 동물에 도 뇌가 있을 거라고 맞지? 둘이 뇌 크기를 비교하면 또 누가 크겠니? 야생이 훨씬 크다는 게 바로 그거야. 이거랑 인간도 똑같다고 지금. 인간 지금 막 수렵 채집하러 다니니? 아니잖아. 맞잖아. 창 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 다 집에서 어찌 보면 길러지고 있는 거야 사실. 그러니까 뇌가 클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렇게. 이러한 것들 중 어떠한 것도 의미하진 않아. 무엇을? 우리가 어리석다라고 의미하는 건 아니야. 필자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였어. 이거. 그러니까 통념이 뭐다? 뇌 크기가 작아졌으니 좀 멍청해졌나? 이런 게 아니라 가보자. 뇌 크기는 꼭 필수적으로 어떤 지표가 되는 건 아니야. 인간 지능이. 그럴 거였으면 머리 엄청 큰 사람이 제일 똑똑하고 뭐 그런 거잖아. 맞지? 하지만 it may mean that 대절을 의미할 수 있다고. 우리 뇌가 오늘날 단어 주시 좀 다르게 타고났다라는 걸 의미해.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타고났다라는 걸 의미해. 무엇보다 우리 조상들의 뇌보다. 점점 진화 거듭할수록 타고나는 게 좀 달라진 거라고. 점점 더 효율적. 아무래도 뇌 용량이 작으니까 되겠지. 더 효율적으로 진화를 했다. 라고 이해를 해야 돼. 되겠나? 됐지? 좋았어. MVP. 그러니까 순서기야. 자, 대충 성강 1번 표. 자, 손대보이 이거 하고 그래 정리해라.